노인이란 뭘까? 한마디로 노인은 아픈 사람이다. 나이 들면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다. 매일을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행복하게 늙고 싶다. 아프지 않게. 소에지마 다카이코가 쓰고 더난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냉소적입니다. 저자는 초기 노인이 되면서 과거에는 몰랐던 질병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저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저자의 필체에 약간 얼굴이 찡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자기 푸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화 스머프에 나오는 투더리 스머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뭐 이리 삐딱하지 하는 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결론은 잘 모르고 있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노인들의 말 못할 아픔과 고민을 간접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노인이란 한마디로 아픈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매일을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아프다는 겁니다. 저자 자신도 50대까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머리로만 알았을 뿐 진정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초에 5가지 노인병, 즉 통풍,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요통과 목 통증을 한꺼번에 겪게 되면서 비로소 노인이 되면 매일 아프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노인은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노인이 됩니다. 저자 소개. 소에지마 다카이코. 저술가. 1953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외국계 은행원, 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베스트셀러 달러가 사라진 세계, 연쇄하는 대폭락 등을 집필한 석학이며 일본과 미국의 정계와 싱크탱크의 독자적인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금융경제, 정치사상, 시사평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논평을 내고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아프니까 노인이다. 2장 나의 5가지 노인병. 3장 근육 뭉침으로 인한 통증들. 4장 죽도록 괴로운 통증 길들이기. 5장 노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음을 모른 척하지 마라.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길에 온통 노인들 뿐이네 하고 한마디 내뱉었는데 순간 나 역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백발 노인이네. 말하는 나도 듣고 있던 택시 운전사 노인도 어이없어 웃은 경험이 있다. 노인이란 뭘까? 한마디로 노인은 아픈 사람이다. 노인은 아프다. 나이 들면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다. 정말 힘들다. 몸의 통증만큼 싫은 것도 없다. 나는 반년 동안 통풍으로 발꿈치가 아파 고생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지금은 나았는데 그 과정에서 애를 많이 썼다. 그 일을 겪은 뒤 나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몸의 이곳저곳이 차례로 아픈 것이라고.
내 병도 언젠가 재발할 것이다. 나는 그 통증을 견디면서 70세가 되겠지. 그리고 80세가 되면 분명 몸의 이곳저곳이 더 아플 것이다. 나는 65세다. 이른바 전기 고령자다. 75세부터를 후기 고령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초기 노인인 노인 초년생이며 이 사실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 통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느끼는 발의 통증은 비교적 작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되면 더는 못 참겠다고 손을 들게 된다. 걷고 싶지 않고 결국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집안에서도 겨우 몸을 일으켜 손으로 잡을 만한 곳을 의지하면서 이동한다. 걸으면 아프다. 걷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은 침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그 자리에 누웠다 일어났다만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결국 몸져눕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들은 몸져 누우면 끝이라고 서로 격려한다. 조금 아파도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고 힘을 낸다. 이것이 진짜 노인의 모습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노인은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다는 사실을 젊은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큰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서다. 노인에게는 당연한 일을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 몸의 통증을 정말 모른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봤자 그들 역시 40대, 50대다. 불과 몇 년 전에 나 자신이다. 나도 건강할 때는 노인과 장애인과 환자의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노인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노인의 기분을 이해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 그동안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발통증에 대해 그렇게 호소했지만 가족도 제자들도 편집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은 타인의 일을 이해하지 않는 생물이다. 안 됐다는 말조차 건네지 않는다.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지나치게 단정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타인을 동정하거나 가여워하는 생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거짓말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꾸며낸 동정이나 위로도 하지 않는다. 꾸며낸 거짓은 상대도 반드시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용이 그만큼 떨어진다.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거짓말이 되기에 상대를 위로하거나 동정하는 말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인이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50세 딸이 병에 걸린 80세 아버지를 보러 귀국했다. 그 딸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왜 누워만 계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불 위로 아버지의 몸을 탁탁 쳤단다. 그것은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래 하고 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의 통증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딸이 계속해서 이불 위로 몸을 탁탁 치니까 결국에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아버지는 그만 됐다. 너하고는 말하기 싫어.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진짜 노인의 모습이다. 딸은 아버지가 누워있으면 간병의 일부가 자신의 책임이 되니까 아버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 아버지, 여든에도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이렇다.
이 50세의 딸은 80세 아버지의 통증을 이해할 수 없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80세 할머니가 55세 딸에게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관절염이다. 무릎 반월판 아래에 패킹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닳아버린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변형성 고관절증에 걸린다. 이 병에 걸린 할머니들은 오리걸음처럼 뒤뚱거린다. 고관절이 아픈 사람의 걸음걸이다. 이런 할머니들은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통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실리콘인가 뭔가를 넣어 통증을 줄인다. 그렇게 겨우 통증에서 벗어난다. 상당수의 노인이 이 수술을 받는다. 수술로 상태가 호전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인생의 연륜을 쌓아온 노인들에게 아직 풋내기 노인초년생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 주의 깊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호된 꼴을 당하게 된다. 의사에게 감쪽같이 속아 수술을 했는데 상태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험 재료나 연습 대상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의사라는 장사꾼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의료계는 환자인 노인들을 제물로 삼아 유지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친 말로 들리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저술가로 30년을 살아온 나의 신념이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통풍이 생기면 보통 엄지발가락 뿌리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그 부분에 쌓인 요산이 결정으로 변해 유리 조각처럼 주위를 찔러 관절염이 생긴다. 이 병은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통풍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일본 내 환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내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엄지발가락이 아닌 발꿈치에 증상이 나타난다. 복사뼈 아래쪽도 붓는다. 누르면 심하게 아프다. 발꿈치가 부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화장실도 절뚝거리며 어렵게 가고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 내 통풍은 4, 5일 지나면 다행히 가라앉는다. 이 병은 옛날부터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통풍이라고 했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다. 내게 통풍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4, 5년 전부터이다. 이 병은 영양 과다가 문제다. 통풍 환자라면 퓨린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퓨린은 세포액을 구성하는 물질로 모든 세포 안에 있다고 한다. 통풍에는 이 퓨린이 좋지 않기 때문에 퓨린 함유량이 높은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육류의 내장, 상어 지느러미, 새우나 게, 맥주, 구운 고기는 먹지 말라고들 말한다. 이것도 좋지 않다, 저것도 안 된다는 말뿐이다. 예전에는 연어알과 달걀도 퓨린이 많다고 금지했는데 최근 들어 적게 함유된 식품으로 수정된 모양이다. 연어알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은 100g당 3.7mg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전에는 100g당 200mg 이상 들어있다며 퓨린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의사들의 세계는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행에 따라 병명이 바뀌거나 치료법이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예전 치료법은 잘못되었다며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제시할 때도 있다. 유의할 일이다. 통풍에 관해서는 혈액 검사로 전부 알 수 있다. 요산 수치가 7을 넘으면 위험 신호다.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확실히 통풍이 발병한다. 내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안다.
내 요산 수치는 7.9였다. 통풍은 사실 높아진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면 되는 간단한 병이지만 체질 개선이란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 문제다. 통풍에는 무엇보다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 나도 알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많이 걷고 적게 먹어야 한다. 지금 나의 체중은 84kg으로 10kg을 감량해 74kg까지 줄이면 통풍 원인의 절반은 해결된다. 통증이란 무엇일까? 5가지 노인병에 시달리며 나는 몸의 통증 외에 뇌의 통증에 대해 생각했고 그 전에 통증이란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다쳐서 환부가 아플 때 상처 자체가 아픈 것일까? 아니면 뇌가 통증을 느껴 뇌 자체가 아픈 것일까? 상처와 뇌 둘 다라는 답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 흔히 진통제는 상처나 환부의 신경과 뇌 사이를 차단해 뇌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통풍 때문에 절뚝거리며 걸을 때의 통증이 가장 심했는데 처방받은 3종류의 약 가운데 우연히 인테반이라는 항염증제를 먹었더니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문득 생각났는데 이 인테반 자체가 진통제다. 환부인 발꿈치로부터의 신호를 차단해 뇌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왜 진작 치과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나는 노인이 되어 내가 오랫동안 양치질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온 것을 반성했다. 64세가 되어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양치질의 중요성을 알았다. 나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루 한 번 아침에 닦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 때문에 위아래 어금니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겼다. 하루 3번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해야 한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취침 전의 양치질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 바보였다. 이 사실을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치아 3개 정도는 더 살렸을 것이다. 지금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입안이 개운하다. 그전에는 치주질환으로 잇몸이 아파 오랫동안 불쾌했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언젠가는 썩어서 빠질 거라고 포기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모두 충치와 치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말을 매일 수십 번씩 하는 일도 질릴 것이다. 특히 나 같은 어차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저씨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결국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 멍청한 아저씨 자신이다. 왜 40대 무렵부터 치과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까? 내게 지금까지 매일 식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 이를 깨끗이 닦으세요.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칫솔질을 해서 음식 찌꺼기를 잘 제거하세요. 라고 지도해준 치과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정말이다. 대형 건물 안에 개원한 낮 시간 동안 직장인 상대의 보험 치료를 하는 게 진료의 대부분인 치과 의사가 환자 개인에게 맞춰 양치질을 교육하는 일은 없다. 매일 이런 일을 해서 피곤하다는 얼굴로 환자를 기계적으로 진료할 뿐이다. 나이 들어서도 양치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멍청했다. 서양인은 대체적으로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 일본인도 양치질을 꽤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한다. 이가 빠진 채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나는 양치질을 건성으로 생각한 후진국 단계의 일본인이었다. 내게 3년에 걸쳐 귀중한 깨달음을 준 치과의사는 당신도 이제야 알았나는 듯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자상하게 말해 주었다. 아직 앞니는 이렇게 가지런하잖아요. 나이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에요. 더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양치질을 소홀히 한 것 치곤 건강한 이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고 칭찬했다. 치과 의사는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보면 평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양치질을 하고 어떻게 치아를 관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전에 다른 치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치과 의사는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을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나를 각성시킨 치과 의사는 이런 말도 했다. 소혜지마 씨, 화장실에 가면 뒤처리를 하잖아요. 식사 후 양치질도 그것과 똑같아요. 나는 너무 놀라 말이 막혔다. 나는 내 담당 의사에게 어금니를 갈아내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양치질에 신경 썼더니 어금니 치주 질환이 80%는 나았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많이 가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요. 하고 보고했다. 나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치질을 한다. 고작 이 정도의 것을 노인 초년생이 될 때까지 몰랐다니. 나이만 먹었지 완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소에지마 다카이코의 행복하게 늙고 싶다, 아프지 않게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한 노인 초년생의 푸념과 짜증으로 들리지는 않으셨을까요? 요즘 65세면 농담 삼아 청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자는 젊은 시절 자기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엔 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노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잘 모르고 있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관심했던 거죠. 제 아버지는 80세를 넘기셨고 어머니도 70대 중반이 넘으셨습니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는 당신들입니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당신들도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은 OECD에서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중 치매로 인한 간병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100세 장수마을인 블루존 연구에 의하면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노인들에 대한 존중의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노인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으로 방전된 건전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와 다르게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는 70대 중반이 넘었음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현장을 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도 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거든요. 머리카락은 하얀 백발이지만 열정의 온도는 젊은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직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아버님,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반드시 노인이 됩니다.
행복하게 늙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리고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